자,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 맥락에서 이 문제도 언론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또 집무실 충돌, 끝까지 신구 권력 갈등. 끝까지라는 것은 여러분 감 잡으셨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 끝까지 신구 권력 갈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집무실 이전 방식에 대해서 맞는지, 이런 방식이 대체 맞는지 의문이다. 두 차례 직접 작심 비판을 했고, 이번 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방송사회 특별대담, 그것도 이틀 했어요. 그것도 참 이례적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청와대 떠나기 전에 출입기자들 기자 간담회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어제는 어떤 영상 공개했냐?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와서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간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국가의 백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문재인 대통령의 저 영상에서의 목소리 톤은 차분했습니다만 내용이나 어휘를 보면 언론들 제목처럼 작심 비판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앵커께서 시작할 때 그 이야기한 멘트가 있죠.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은 떠날 때는 말 없이 가는 게 아니다. 나는 마음껏 이야기하고 가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했는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실감을 몸에 이렇게 갖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의심이 들어요. 대통령은요, 정당하고 다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제일 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정당은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럴 수는 있어도 정당끼리는 대통령은 이제 물러가는 상황에서는 다 차기 그 정권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 협조를 최대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집무실 이전까지도 지금 강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 어제 갤럽 조사를 보면은 잘할 것이다는 긍정평가가 43%이고 못할 것이다가 부정평가가 44%인데요. 부정평가 이 중에 가장 큰 게 집무실 이전에 대한 부정평가가 가장 높습니다. 35%나 이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대통령 취임해서 용산시대를 열면 이제 어떤 순기능이 나오고 또 청와대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여론이 좋아지면 이 부분은 낮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대통령께서 발목을 잡고 하는 것은 참 보기가 딱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본인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이렇게 그 딴지 걸고 그래서 참 이제까지 어떤 그 정권 교체가 없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참 보기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어제 공개된 영상은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예전에는 제 기억은 그거였어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뭐 그런 거였는데 명칭이 이제 그걸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운영을 해왔죠. 마지막에 이제 떠나면서 답변자로서 영상을 남긴 건데 이번 주에 있었던 그 특별 대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집무실 이전 관련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차기 정부 또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마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뭐 해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죠. 예. 정부를 운영해본 그 사람으로서 정부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예. 말하자면 잘 알지 못한 채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그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의무죠. 예. 그냥 새 당선인 측이 바라는 바니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다. 그것이 그런다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이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가부가 시제적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예. 뭐 폐지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반대하는 것이 그것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라 예.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무슨 비정상적인 갈등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너무 그냥 뭐 획일적이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이 당선자 측도 초기에는 좀 막무가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선거운동 중에 했던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만약에 당선인으로서 이제 정부 조직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개편하고자 했다면 뭐 그냥 반대를 넘어서 필요하면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될지 모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선인 측에서도 여러 가지 그 숙고를 하는 것 같고. 특별 대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유영하 교수님, 예. 입 닫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리고 당선인 또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막무가내다. 상당히 듣겠다는 거친 표도 나왔어요.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다 하겠다. 강력한 의지 표명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이양과 정권 교체기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 해달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해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특히 그 예비비 예산 이것도 사실상 국회에서 통과시켜줬고 2차례나 그리고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지금의 이제 며칠 남겨놓지 않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 윤 당선인이 그 가장 뜨거운 부분이 이제 용산 그 집무실 이전 문제 아니었습니까?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고 그러나 당선인 측은 분명히 하겠다. 청와대도 하루도 못 있겠다. 청와대 10일 날 바로 개방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전에 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저것이 뭐 신구 권력의 갈등이다. 혼란이다. 국가를 책임졌던 대통령으로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 저것이 예를 들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혼란을 가져올까요? 참조를 하고 그러면 용산의 집무실 이전하는데 안보 문제나 공백이나 이런 게 우려가 없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10일 날 이제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는데 5층의 임시 집무실에 들어가잖아요. 국방부하고 이쪽에서 한미연합사령 훈련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불안한 거죠. 안보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인수위 측에서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의 장치를 한 달 동안 마련했어야 되는데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저도 지금 외교부 장관 관저도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장관. 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보 혼란성이 불안정성에 입각한 출범이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를 책임졌고 국민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교체를 이양하는데 사실상 협조적이지 않았던 건 없었던 것이죠. 다 제일 중요한 게 예비비 승인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얘기는 안 했었고 이제 와서 다 결정됐으니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떠날 때는 말없이지만은 떠나간 사람도 너무 떠나간 사람의 의견도 네. 그 대통령이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참고할 만한
필요가 네. 있다. 차기 정부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일면입니다. 하하. 제목 보세요. 문 대통령의 회방 도를 넘다. 잊힌 사람 되고 싶다더니 대통령 집무실 꼭 이전해야 하겠나? 윤 당선인의 연이어 이례적 비판. 인수위가 발끈합니다. 국민께 예의 지켜라. 신경민 의원님께 좀 여쭤볼까요? 회방이라는 표현을 일단 조선일보 일면에 떡하니 실었어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기사의 톤하고는 좀 다른 제목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편집자가 뭐 어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편집자의 의도가 상당히 들어간 거고요. 이 기사의 내용은 지금 사무실 이전에 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 문제랄지 여기 지금 물론 이 뒤에 이어지는 기사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기사의 제목은 뭐 굉장히 감정과 자의적 판단이 섞여 있는 거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기사의 핵심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집무실에 관한 대통령의 멘트, 일련의 멘트가 쭉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뽑은 거기 때문에 네. 그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 과연 그럼 대통령이 왜 후임 대통령의 결정을 이렇게 폄하하고 비판하게 됐느냐라는 것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봤더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서너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와 합참으로 이어지는 연쇄 이동을 하면서 지금 한 달 가까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상당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지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성도 배태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교장관 관저도 그렇죠. 3월 20일쯤 해서 육참 총장 관저로 간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유가 지금 너무 노후하고 비가 셀 정도다라는 건데 한 달 후인 4월 20일에 재검토를 한다 그러고 22일 날 외교장관 공관으로 확정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네. 대통령도 그 대목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정말로 기분 나쁜 문제 중에 하나는 뭘까요? 5월 10일 날 0시에 개방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오전 10시로 물론 바꿨습니다마는 개방을 하려면은 줄이라도 긋고 막대기라도 세우고 뭐라 하여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은 5월 19일 밤 12시까지 일은 해야 되고요. 5월 9일. 네. 5월 9일이죠. 네. 5월 9일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1분 1초라도 청와대를 비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은 6시에 이제 퇴근 개념으로 서울 시내에 모처로 갑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특히 상황실에 관련된 직원들은 밤을 새워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24시까지 하고 24시 이후에는 국방부에 마련된 새로운 방카에다가 이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는 지금 뭔가 줄이라도 긋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무슨 간판이라도 하나 세워야 10시부터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인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몇 가지 문제에서 3월 28일 날 예비비 지원은 하겠다는 문윤회동에서 얘기는 오케이, 그것까지는 협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도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혼란을 생각하면은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회방이다, 이건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다, 문 대통령답지 않게 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좀 너무 정치적이고 감정적이고 자의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언론들이요 주목하는 과거 발언이 있더라고요. 바로 2008년 1월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8년 1월이면 그때는 겨울 대선이었으니까 이제 퇴임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에 충고합니다. 인수위도 법을 지켜서 법에 정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수위가 마치 새 정부인 것처럼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그것은 권한 범위를 넘는 일입니다. 정미경 의원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온 영상이나 두 차례 특별 대담 때 그 발언, 그것과 결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 비슷한 건 마지막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현직 대통령은 안 되겠다, 이런 게 좀 보여지네요. 그 문재인 정권 내내 5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시고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신 걸 보면 말없이 그냥 가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저는 뭐 그 얘기 앞으로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5년 내내 제 머릿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정말 되게 많이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 사실은. 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른 행동,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보통은 왜 일치되게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5년 내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요? 네. 예,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도 화면에 나오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 윤석열 그 당선자의 용산 이전 집무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소통 없이 밀어붙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의 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지금 국회법 절차를 다 무시해 가면서 그 소통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토의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국회법의 취지인데, 토의 없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싫어하시구나라고 예측을 한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이번에 이 법안의 그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거예요. 또 두 번째를 제가 보면 네. 그 여성가족부 폐지 부분에 대해서 당선자를 공격하시면서 막무가내로 나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 그걸 가지고 횡포를 하면서 막무가내로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검수완박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기 독백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되면 이걸 비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검수완박 법안 문재인 대통령이 통과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시는 거를 그냥 또 확인시켜주고 저의 그 예측이 다 맞았구나. 여기서 예측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 구조는 항상 말 따로 행동 따로이구나. 아하.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이 결국 맞았다는 걸 활용점정으로 찍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 도월 김용옥 씨가 어느 유튜브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것은 문재인 때문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진보 진영이 반성을 해야 된다. 앞으로 다시는 문재인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유튜브를 막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도올 김용옥 씨는 또 어떤 면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혹시 저처럼 분석한 그 내용을 차마 말할 수 없으니까 저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하. 하여튼 오늘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쓴소리를 하신 거예요. 정미경 의원님 입장에서는. 자, 조선일보가 그런데 1면 말고 3면에 이런 기사를 관련 기사를 싣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퇴임 후에도 입김 물음표입니다. 메신저들을 데리고 양산 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읽어봐야겠어요. 기사를. 메시지 공보 담당 비서관들을 데리고 퇴임 후에 사저로 간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 경남 양산 사저로 함께 내려갈 청와대 참모진으로 오종식 기획비서관, 신혜현 부대변인, 연설비서관실 박모행정관 등 3명을 내정했다. 당초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개인 비서실격인 부속 1, 2실 참모들이 동행할 것이란 말이 나왔지만 예상을 깨고 메시지와 공보를 담당해온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게 된 것이다. 오종식 비서관은 청와대 5년을 함께하면서 대통령 메시지 작성을 비롯해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담당해왔다. 이렇게 되면은 유영하 교수님, 앞서도 몇 번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친 대통령이 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일단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전 조선일보가요. 네. 좀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가서 저 기사도 나오지만 양산 내려가서 퇴임 이후에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가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매일 국민들 안 만나고 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3명의 그 행정관하고 그 자기 참모들 데려가는 것 같고서 그것을 마치 양산에 가서도 자기 얘기를 할 것이고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피는 기사와 제목을 다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운가 보죠. 예? 떠나가는 대통령이잖아요. 예? 조선일보는 진짜 언론의 역할을 하려면 현재 출범하는 네. 진짜 국민을 위하고 그런 언론이라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견제를 하는 것이 좀 맞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검찰 정상화 문제는 지금 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요. 저게 뭐 다수당의 행보도 아니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에서 합당해서 서명까지 했잖아요. 양당에서 의총해서 합의까지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한동훈 후보자가 전화 한 통 해갖고 이게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다 언론에 난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다수당의 행보입니까? 예? 절차상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입각해서 국회의장의 동의하에 국회의장이 상정하고 하는데 국회법을 잘 지켜서 하는 거죠. 다 토론하고 있잖아요. 필리버스터 하잖아요. 지금 필리버스터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문제가 있다, 부당하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니 그 국회에서의 의회 민주주의, 의사 관계에 있어서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동의한 부분을 장관도 아닌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뒤집은 거에 대해서 이거는 입법권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죠.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수사권과 국가사무의 수사권과 국민이 뽑은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입법권과 어떻게 그걸 동일시합니까? 그 국가사무예요. 수사권은. 그 입법권에 의해서 경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검찰로 갈 수도 있고 FBI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국회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는 뽑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거를 합의해놓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게 3일 만에 뒤집어 놓고서 이걸 다수당 회포다. 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 2분 가까이 격정적 발언을 해주셨어요. 유영하 교수님. 답답해서 얘기했어요. 답답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막 느껴져요, 지금. 근데 정미경 의원님 추가 발언 요청하시니까 1분만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1분의 추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됐으면서 추측한 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한동훈 후보자가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그거를 번복을 합니까? 사실은 원내대표 권선동 원내대표가 그 합의 타결했을 때 제일 반대한 사람은 저예요. 방송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하고 정권 교체를 해주신 국민들께서 다 반대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 검수완박 법안 필리버스터 그러면 충분히 보장해줘야지. 그거 막으려고 꼼수를 피워가지고 이거 쪼개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장 탈당한 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위장 탈당한 민주당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그거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까 그 표현대로 하면 소통 없이 밀어붙인다.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지적한 거고요. 네. 그 보세요. 네. 이 1분 로또 지켜야 됩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로또 법안이에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러니까 뭐냐.
이거를 통합만 시켜놓으면 본인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국회의원만 좋아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후반부에 지금 스튜디오 아우 더워서 이거 보지도 못하고 참 후끈후끈해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만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지금 동일 사안에 대해서요. 지금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 상황이. 그런데 최근에 그 언론 통해 공개된 게 있죠. 서울에도 이제 있습니다만 곳곳에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광고판 바로 저겁니다. 5번의 봄 고맙습니다. 뭐 상징적이죠. 봄 대선이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아마 그걸 또 상징했고 봄 대선을 통해 이 취임을 한 문재인 대통령 5번의 봄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지지자분들이 또 저렇게 퇴임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또 응원하는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5개 광고판도 설치가 됐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께 여쭤볼까요?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초반대 견고하더라고요. 예. 예, 견고하게 이제 흘러가는데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콘크리트 지지율 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 하게 되면 꼭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더라고. 뭐냐면 팬덤 정치 문화 여전히 든든한 어떤 배경이 된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큰 배경이 됐죠. 문재인 정부 5년간을 봐보면은 통합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었죠. 진년간 그 얼마나 분열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그 통합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나 했을 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한 게 거의 없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팬덤 정치기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굳이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 그걸 내가 챙길 필요가 있을까? 그런 데까지는 신경을 안 썼던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에요. 지난 대선 그 기간 때 봐보세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비율이 50%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높고 팬덤이 높으면 정권 교체 비율이 낮아야 되는데 또 반대로 정권 교체 비율은 높았고 또 정권 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광판에 광고를 실을 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이게 근데 꼭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정권 교체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에서 지금 검수안박을 막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국민 여론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도 보면은 정당 호감도를 봐보면은 국민의힘은 41%인데 민주당은 33%입니다. 무려 8%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지방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팬덤은 좋지만 네.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나 민주당한테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